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나는 누군가를 만나고 대할 때마다 내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계산하고 생각하는 데 바빴음을 고백한다. 함께 있음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만남의 명분과 목적을 더 중요시하여 얻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래 궁리했었던 기억이 난다. 관계의 기준을 정할 때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내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하였으며,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여러 부분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서 취해왔었다. 그런 일은 대부분 몰래 이루어졌다. 고맙다는 표시도 거의 하지 않았다. 관계의 방식은 소통이 아닌 염탐, 때로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내가 원하는 관계 맺기의 방식과 내가 원하는 흐름만을 고집했다. 기꺼이 따라주기를 은근히 요구했다. 네, 오늘부터는 매주 제가 이 책의 일부분을 청취자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은 내 마음속의 날로 봄, 눈, 볕 저자가 쓴 호랑이 출판사의 책입니다. 제가 양산에 우리 안의 인종주의 북토크하러 갔다가 만난 책인데요. 양산의 책방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당신의 글자들이라는 책방이었습니다. 독립출판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 책의 저자의 글은 시인 듯 하기도 하고, 근데 제목이 안 달렸더라고요. 에세이인 듯 하기도 하는데 읽을 때마다 제 삶을 곰곰이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글귀였고요. 음악 듣고 와서 오늘의 이야기 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 우리 같이 들을 음악은요. 고인이 되신 김민기 씨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사랑
새하얀 눈 내려오면 산 위에 하나이 우뚝 서 있네. 그 고운 마음에 노래 울리면 아름다운 그 이름 사람이여라. 그 이름 아름다운 사람이여라. 네,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 듣고 왔습니다. 초대 손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주의 안산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반월시아공단 노동조합 월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용현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곳 단원 FM에서도 제가 프로그램 한 꼭지 맡고 있거든요. 월담의 노동이 수다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월담이 그래도 방송한 지 꽤 됐잖아요. 근데 네. 초대 손님으로 초대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방송을 빙자하여 물어보자. 잘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을 빙자해서 물어보다 보면 더 정돈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초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 바쁜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본인 방송 챙기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아, 예, 뭐 예. 버겁긴 한데요.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작년에 아, 네. 제가 매주 녹음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러다가는 쓰러지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사정해서 네. 사정 통사정을 하여 본부장님께 네. 예, 이번 올해부터는 네. 2주마다 한 번씩 녹음을 하고 있어서 네. 사실 방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생기긴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자리를 점점 잡아가는 코너 속의 코너들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예, 저희 방송은 크게 3가지 코너가 있어요. 일단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공단 주변의 여러 가지 동향들 그리고 네. 정부 정책으로 인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알아보는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라는 코너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여러 가지 겪게 될 뭐 부조리한 경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는 네. 월담의 노동상담소라는 네. 코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 신설된 코너인데요. 네. 주로 이제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한노보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라는 코너가 최근에 마련이 돼서 네. 이 각각의 코너는 저 네. 혼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네. 이야기 손님을 모시고 네.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는 저와 같이 월담 노조 활동을 하고 계신 이미숙 님이 네.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뭐였죠? 네. 예, 그 월담의 노동상담소는 법무법인 원곡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또 월담 노조 운영위원도 겸하고 있는 네. 조영신 변호사님하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신설된 코너인 한노보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는 한노보연이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라고 하는 네.
노동자 건강권 단체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최민 활동가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옆방 스튜디오도 함께 녹음하고 있어가지고 BGM으로 이제 음악이 잔잔히 들리는데 마이크 네. 타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마이크가 후져서요. 아니 그래서 네. 네 사실 이렇게 뭐 게스트로 나오는 건 처음이실까요? 예, 음,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사실 주 진행자신데 네. 음, 늘 그 짜여져 있는 완벽한 원고 속으로 이렇게 맞아요. 들어가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저처럼 즉흥적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애드립이 필요합니다. 새롭네요. 네. 네. 그런데 예. 얼땀노조 여러 번 말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이 음. 아직 유명하지 않은 관계로 여전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네. 월담 노조가 뭐 하는 데야라고 생각하실 분도 아마 네. 계실 거예요. 네네.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그럼요. 이제 월담 노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월시아 공단 노동조합 월담의 약칭이기도 한데요. 네. 월담 노조가 활동하고 있는 공간 자체가 이제 안산에 있는 반월공단이 있고 그다음에 시흥에는 시화공단이 있어요. 이걸 또 합쳐서 반월시화공단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네. 이곳에서는 거의 뭐 90% 이상이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들이 입주해 있거든요. 네. 그 산업단지에 입주한 데가 다 작은 사업장들이고 해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네. 월담 노조의 이름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선전전도 쫓아가 봤잖아요. 네. 한 번 가고 못 갔어요.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노화로 인하여 네. 아유 뭐 한 워낙 시간이- 바쁘신 걸 알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서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어쨌든 밥 먹으러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사실 우리 정작 나가신 분들은 점심을 쫄쫄 굶으면서 이제 그 앞에서 많은 것들을 나눠주시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왜 나가시는 걸까요? 일단은 음. 사실 반월시아 공단이 어마어마하게 규모도 크고 네네. 그곳에 입주해 있는 작은 사업장들이 뭐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인 미만이긴 하지만 네네. 그런 입주 업체들이 네. 뭐 수백 수천 곳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줄 잡아서 반월시아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통계로는 네. 안산 그러니까 반월공단에 한 12만 명 정도가 있고 네. 시흥공단은 그보다 조금 더 많아서 13만 명이에요. 아, 합치면 25만 명이잖아요. 대단하네요.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을 네.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실 자유롭게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네. 사실 공장의 문턱을 노조의 이름으로 들어가기 넘어가기가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주로 이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네. 보통 이제 한밭집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제 뭐 그렇죠. 건설 공사 현장에도 한밭집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작은 사업장들이 밀집해 있는 이 산업단지 안에도 컨테이너 가건물로 되어 있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네. 한 블럭 건너서 한두 개 이상씩은 있기 때문에 네. 점심시간이 보통 이제 11시 반에 시작해서 1시까지 그 1시간 반 되는 시간 동안 쪼개서 노동자들이 교대로 밥을 먹거든요. 네. 그럼 그 시간에 만나는 게 가장 네.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시간을 저희도 활용해서 뭐 저희가 직접 준비한 여러 가지 뭐 안내지라든지 책자 네. 같은 것들을 네. 나눠드리는 캠페인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나갔을 때는 최저임금제가 이제 막 바뀌고 근로기준법에 또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홍보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실 노동자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도대체 나와 관계된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막 미처 체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정보를 준다는 것 자체가 또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겠다. 야, 이거 빠삭하게 알아가지고 또 대드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겠어요. 아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이 작은 사업장의 경영주이신 그 사업주분들도 네. 노동법에 대해서 너무 아시는 게 없어가지고 네.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 된다. 이걸 네. 지키지 않으면 법에 따라서 처벌받는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네네. 본인 사업도 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복장만으로 저분이 이 사업체의 대표자인지 아니면은 노동자인지 분간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보통 노동자 출신이 또 그렇죠. 사업체를 운영하시잖아요. 예, 사장님이면서 현장에서 또 일을 하시는 노동자이기도 분들도 하죠. 꽤 계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외향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네. 이걸 이제 받아가시는 분들의 표정과 뭐 말투 이런 걸 보면은 약간 좀 경계 어린 시선이 있다 싶으면은 저분은 사장님이겠다. 뭐 이렇게 저희끼리 그냥 네.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전단지 하나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노동자에게는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보를 얻어가는 거라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제가 막 그랬잖아요. 투덜댔잖아요. 왜 생각보다 베트남 노동자랑 몽골 노동자를 자꾸 만나다 보니까 우리 한국말 몰라요. 이 말에 또 자극받아가지고 맞아요. 이거 다국어 안 되냐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무리하죠. 작은 단체가 그 모든 걸 커버하는 건 무리하고 사실 이주 관련한 단체들이 전국에 많지만 그렇게 신속하게 다국어로 모두 빠짐없이 번역하기 어려워서 대부분 이제 인구수가 많은 이제 나라 중심으로 이제 번역본이 돌기 마련이어서 항상 여전히 사각지대는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정보를 다 온전히 함께 공유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주 노조가 있지만 이주 노조도 뭐 방글라데시와 네팔의 중심이 되어 있어서 특히 안산은 100개국이 넘는데요. 그러니 어떻게 커버를 하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도 아직까지 중국어와 네팔어밖에 못하고 있는 주제. 그래서 자꾸 다국어 방송이 많이 생기면 우리 진행자들이 월담에 전단지를 번역하는 그날이 오기만을 소원하면서 좀 기대해 빨리 보려고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그 월담이 월담의 노동이 이수다를 통해서는 이제 뭐 건강권 또 뭐 50인 이하 사업장 휴게소 문제라든지 뭐 또 근로기준법 관련해서라든지 뭐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다루는 거를 제가 옆에서 보아왔는데 최근에 아주 큰 이슈가 한 2개 정도가 생겼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주시죠. 예, 일단은 뭐 아주 자세히 얘기하기에는 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죠? 많습니다. 예, 그런가요? 그것만 하던지요. 예. 뭐 압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는 그 저희 월담 노조가 안산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함께 꾸린 그 대책위가 있어요. 그 대책위원회 이름이 뭐냐 하면은 건설노조 공안탄압 안산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라는 기구입니다. 이 대책위원회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건설노조 탄압 이후 그 노동실태 조사를 저희가 얼마 전이었던 이제 상반기에 진행을 했고 그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지난주 목요일 날 가졌거든요. 안산시의회에서 그 자리가 있었는데요. 월담 노조가 그럼 이 활동을 왜 참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뭐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그렇지만 사실 건설 노동자들도 작은 사업장 노동자 못지않게 뭐 고용이라든지 임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고 또 그 일하고 있는 작업 환경 역시도 굉장히 열악하고 위험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함께 뭉치고 단결해서 사업주와 대등하게 교섭하는 것, 그 권리를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노조할 권리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건설 노조를 이 정부 들어서 뭐 건폭이니 뭐니 하면서 마치 건설 현장을 어지럽히는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낙인 찍고 엄청나게 탄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설 노조에 대한 탄압이 2년 동안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 어떠한 부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났는지 저희가 이제 짚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실태를 드러냄과 동시에 지자체인 안산시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누고 싶어서 그 이번 사업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날 좀 충격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충격적인 얘기들 중에 첫 번째로 무엇이 충격이었냐? 안산에서 왔다고 하면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건설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예 고용에서 배제를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설령 그러니까 채용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현장에 어렵사리 들어가더라도 네. 건설노조 조합원이라고 하는 게 네. 하나의 빌미가 돼서 노조 네. 혐오의 빌미가 돼서 네. 그 노동자를 괴롭히고 네. 차별하고 허드렛일을 시키고 네. 그리고 기준보다 더 불공정한 대우를 하는 네. 이런 상황들이 노조 탄압 이후에 훨씬 더 극성을 부리게 됐다. 이렇게 네.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현장에서도 증언이 있었는데 네. 그 안산이라고 하는 것이 곧 건설 노조 가입위로 인식된 건 저는 놀랍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예. 그러니까 건설 노조가 특히 이제 안산 지역에서 네. 현장을 좀 바꿔나가는 그런 네.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오랫동안 해왔었고 네. 이제 뭐 건설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안산 지역은 상당수가 건설노조 조합원이니까 네. 이 사람들 좀 어떻게 해야겠어라는 인식이 음. 박혀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건설 노조 그 노력 덕택에 네. 노동 현장에서 그 건설에서 사실 사람 죽어나가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부실 공사로 이루어지는 뭐 네. 여러 가지 그 맥락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맞아요. 건설 노조 존재 자체가 오히려 안전한 건설 그리고 안전한 노동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 그걸 왜 그렇게 나쁘게 여기는지가 도무지 제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뭐 이제 건설 자본 그리고 이제 이 정부는 또 이제 워낙에 또 기업 친화적인 네. 정부잖아요. 네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무슨 속내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건설사들은 네. 뭐 어떤 건설 공장 건설 현장에서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네. 뭐 이런 일감들이 수주됐을 때 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비용 절감. 어떻게 네. 하면 돈을 아낄까?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공사를 빨리 끝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까? 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빨리빨리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석대로 차근차근 일하자고 이야기하는 네. 건설 노조의 존재 자체가 이제 눈엣 가시 같은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조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압하고 이런 일들이 지난 2년 동안 계속돼 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그렇게 안전 불감증으로 지어놔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목격한 건 너무나 끔찍한 네. 정말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가 무너지는 걸 목격했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철근을 비롯해서 자재도 빼먹고 그러니까요. 비 오는 날 뭐 시멘트 타설을 해가지고 뭐 불량한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조건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단지 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민이 죽어야 할 공. 만약에 거기에 입주해서 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용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맞아요. 사람의 노동에 대해서 비용으로 상정하는 원가 계산부터 좀 뜯어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자본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용의 절감이라는 게 이제 위험의 외주화와 연결되고 위험의 이주화와 또 연결되는 문제가 또 맞습니다. 생겨서 이게 이제 그날도 아주 뜨거운 쟁점이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그 불법 하도급이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네. 좀 구조를 시민들이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사실 이제 건설 현장에서 네. 그러니까 직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네네. 다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뭐, 브랜드 응. 저기 약칭으로 약칭으로요? 약칭을 어떻게 해야 되지? H 뭐 네. 저기 뭐 S건설에 네. S건설에 뭐 레땡땡 네. 뭐 아니면은 G 모 건설에 네. 자땡 네. 뭐 다 아시겠네. 하여튼 뭐 유명한 그런 아파트 브랜드들이 있죠. 네, 근데 네. 이 아파트 브랜드는 그 대형 건설사들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실제로 그 공사를 하는 네. 시행사. 시행사들, 시공사들은 네. 전문 건설업체라고 해서 네. 그런 대기업 건설사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네. 전문 건설 업체들이 그것을 일감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이렇게 원청 건설사가 하청 건설사에게 이 물량을 받아서 다시 재하도급하는 네. 이것을 1차까지만 1차로 재하청 주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은 이 전문 건설 업체들이 그 일감을 대형 건설사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아서 그걸 또 밑에로 네. 다른 또 건설 업체나 아니면은 뭐 오야지라고 하는 네. 현장 팀반장에게 네. 이 물량을 또 따로 떼줍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네. 뭐 단계를 뭐 아래로 내려가서 뭐 6단계, 7단계, 8단계까지도 내려간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단계를 계속 거치는 이유가 뭘까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네. 원래 모든 산업을 막론하고 외주화를 하는 자본이 외주화를 하는 이유는 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네. 효율적으로 네. 그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수행하기 위해서 네. 그거를 누군가에게 그 업무를 아예 그냥 이관시켜 버리는 네.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비용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청 사용자로서 그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책임져야 될 네. 그 의무조차도 같이 외주화해 버리는 거죠. 네. 당연히 그러다 보니 비용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를 줄이는 과정에는 당연히 이제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도 같이 수반되게 되는 것이고 그와 함께 네. 각종 자재비 네. 역시도 제값으로 이제 쓸 수 없다 보니까 네. 헐값으로 쓸 수 있는 아주 낮은 질의 네. 그런 자재들을 쓰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뭐 철근수를 빼먹기도 하고 이런 네. 방식으로 그 자재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실공사의 예.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자재 원가 절감을 하려다 보니 하청은 후려치는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더 저렴한 거를 찾거나 뺐거나 그런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어지는 거고 임금은 제가 그날 들었는데 너무 놀란 게 원래 줘야 될 돈이 29만 원인데 그 단계를 다 거치고 나면 그 이주 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한 10만 원에 뭐 절반 이상 깎여 나가는 셈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계를 거치면서 비용이 줄어들면 그 줄어든 비용은 다 누가 가져가느냐? 네. 그걸 가로채는 사람이 바로 이제 중간 착취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건설 현장에 왜 뭐 이주 노동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라고 네.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배경이 있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건설노조 탄압 이전에도 네. 이주 노동자들을 자본이 계속 쓰는 이유는 정주 노동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역시 그러니까 네. 노동자들조차도 이제 비용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숙련 정도가 덜 되더라도 네. 이주 노동자를 쓰려고 하는 것도 결국 네. 다 그렇게 하면 더 싸게 먹히니까 네. 계속 그렇게 이주 노동자를 쓰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건설노조 탄압이 전방위적으로 네.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활동이 위축이 되고 아까 이제 정혜실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 지역에 있는 저기 정주 노동자는 아예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왠지 건설노조 조합원일 것 같으니까 안 쓰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빈자리는 누군가가 채워지게 되는 것인데 그게 네. 바로 이제 이주 노동자들로 네. 다수가 채워지게 되는 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에 의해서 그 정주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가 모두 피해자가 되는 맞아요. 예,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는 더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제대로 일하고 싶어도 고용되지 않아서 실업자가 이제 거의 뭐 실업자 신세로 있는 거죠. 한 달에 8일밖에 일하지 못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예. 그러면 정말 생계가 어려운데 그때 또 생기는 분노와 이 정말 그 화남을 어떻게 해소하지 못하다 보니 그날 정말 그 분노의 실체 그 자체를 보고 저도 사실 너무 안타까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심리적인 문제로 또 귀결돼서 그날 제안한 것 중에 이제 네. 심리지원센터를
꼭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주 노동자들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 얘기를 계속 한 적이 있거든요. 모국어로 진행되는 심리 지원이 꼭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희 네팔 노동자들이 너마스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계속 혼자 있고 고립된 상태에서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자꾸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돼서 자신들이 이 라디오를 통해서 위로하고 싶고 그 고향의 음악을 듣고 네. 고향의 소식을 함께 연결하고 싶어서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주 노동자들이 자기 문제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정주 노동자의 지금 현재의 심리적인 상태는 어떻다고 그날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앞서도 정혜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노조가 사실은 건설 현장의 여러 가지 악습들, 그 부조리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왔던 단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건설 노동자들도 그러니까 조합원인 건설 노동자들도 건설 노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건설 노조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지면서 현장에서의 활동 자체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네.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현장에서 더 이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목소리 내지 못하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무력감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네. 그것이 이제 일터 안에서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일터 바깥에 여러 다양한 공동체 관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굉장히 힘든 난점으로 지금 네.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네. 일단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일단은 생계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건설 조합원들이 아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혹여 찾게 되더라도 더 이상 과거처럼 그러니까 건설노조 활동이 잘 되던 시절처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 전국을 떠돌아다녀야 되는 신세 네. 자체가 이제 굉장히 삶이 불안정해지는 요소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가정과의 불화도 네. 예전보다 더 잦아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동네 사람들과의 뭐 유대 관계 역시도 네. 계속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를 떠나게 되니까 네. 약화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노조에 대한 혐오 정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 사회에 퍼지면서 네. 노조 조합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이상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건설노조 조합원이라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런 네. 현실. 많은 것들이 그 심리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힘들어지게 하는 요소가 많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날 대안들이 여러 개 나왔어요. 네. 안산시의회의 태도나 또 그날 나왔던 노동부였나요? 네. 네. 예, 고용노동부 담당 직원은 너무나 해맑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셔서 정말 이게 네. 전 그분 말씀대로만 되면 막 고용안정지원청이랑 잘 될 것만 네. 같은 느낌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뭐 저는 이제 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네. 아주 많은 건 아닐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이후에 네. 특히 이제 안산 지역에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이 조건은 네. 그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관급 공사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안산시가 뭐 수행하는 여러 가지 공사에서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건설노조의 활동이 위축된 이후 다시 이제 다단계 불법 재하도급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네. 그리고 노동자들 그러니까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뭐 고용과 임금을 비롯한 제반 노동 조건의 후퇴들이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지자체가 역할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시의원으로는 박은경 의원이 참석하셔서 네, 이제 시의 그 공사부터 좀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네. 예, 노력을 해보겠다. 음. 이제 안산시를 압박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건설 노동자의 그 불안한 위치를
정말 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강급공사로는 다 커버가 안 되는데 그렇죠. 한 가지 고민은 이렇게 들더라고요. 사실 음. 초지역 역세권 개발이 있는데 높은 빌딩 올라가면 사실 투기 세력이 제일 돈을 벌고 건설업자가 제일 돈을 버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와 네. 예, 이제 그런 것이 또 사실 직접 고용만 된다 하고 하면 직접 고용은 안 되더라도 안산 지역에서 고용만 된다고 하면 건설 노동자 입장에서는 되게 호재로 여길 만한 일인데 우리가 또 이제 주거 평등과 네. 기후 환경 이런 걸 고민하면 이게 생존권이냐 사회권이냐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이해관계 대립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스럽더라고요. 그 자리에 네. 앉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굉장히 좀 어려운 네.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 저는 일단은 뭐 안산시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관급 공사에 있어서는 네. 뭐 이제 안산시에서 약속했듯이 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더 이상 뭐 고용 불안이나 아니면은 뭐 조합원 차별에 시달리지 않도록 네. 책임 있게 그 건설노조와 함께 대화하고 네. 그 현장에서의 노동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활동들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네. 지금 어쨌든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건 객관적인 현실이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뭐 난개발을 통해 네. 공사 일감이 끊이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른 나라처럼 특히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사실은 이제 건축 폐기물도 굉장히 큰 저기 탄소 배출의 주범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처럼 선진국에서는 뭐 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부수고 새로 짓기를 반복하기보다는 네. 친환경적인 리모델링 공법을 네. 채택하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도 좀 국내 건설 산업에서 좀 확산돼야 될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안산 시장님께서 좀 들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안산시의 도시 미래 계획이 그렇게 부수고 새로 짓거나 아니면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해답이 아니라 지금 와동이나 뭐 본호동 뭐 네. 등등의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어떻게 안전한 또 주거 환경 그리고 평등한 주거 환경을 만들 것인가로 그 재원들을 써서 일자리를 또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안산 시민이 다 함께 건설 노조원의 그 지금 상황을 공유하고 또 앞으로의 도시 미래 계획에 건설 노조원과 함께 이렇게 공론화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안산 시민들이 꼭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게요. 널리 알려야 될 텐데요. 저희가 네.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갔는데요. 네. 어떻게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해 볼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네, 예. 그러면 장필순의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가버린 날의 그림 속엔 초라한 너의 모습 그 눈빛엔 내일에 대한 기대는 없었어 내일은 너도 모른다며 너를 자꾸 내몰았고 엉클어진 밤거리만이 너의 전부였지 슬프고 우울한 너의 모습이 보여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여 먼 곳에서 돌아온 너 잔잔해진 가슴엔 젊음보다 열정보다 더 빛나는 꿈을 채워
네, 원래 노래는 5분이나 되는데요. 저희가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장필순의 노래를 끊었습니다.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집에 가서 열심히 들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앞에 건설 노조 얘기라든지 뭐 노동자의 어떤 이 조건의 문제 그리고 구조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문제 등을 다루면서 월담이 노동 이수다가 네. 좀 지역사회 영향력이 참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막 얘기되는 것들이 네. 좀 정치하는 사람이나 또는 시민들에게 좀 생각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되기를 희망하고 계세요? 일단은 저희가 사실 그 월담의 노동이 수다라는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러니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 사회에 잘 전달하고 싶어서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음속으로 떠올렸던 이 방송의 주된 청취자는 이제 반월시아 공단에서 일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기도 했어요. 네.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네. 뭐 폭염기에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서 네. 어떻게 일하고 쉬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쉴 만한 공간은 어떻게 요구해야 되는지 네.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노동 조건에 대한 문제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 지금도 그런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네. 지금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바라는 어떤 뭐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뭐 네. 이런 것들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기본적인 현장에서 지켜야 될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작은 사업장 당사자 분들도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정도의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사실 진행자 스스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그냥 월담 노조라는 단체를 통해서 연대 활동하고 하는 거하고 다르게 이 매체를 통해서 한다는 게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물론 있죠.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월담 노조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 안산을 평소보다 더 자주 가기는 하지만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사실 서울이거든요. 네, 그렇죠. 서울 시민이면서 네. 이제 안산 지역의 이웃들에게 네.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 나온다는 게 좀 예. 약간 낯선 경험이기도 했고 네. 나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 네. 그런 생각까지도 한번 해본 적은 있었는데 네. 여기 있다 보니까 뭐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네. 안산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안산 지역 주민들은 또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네. 등등을 볼 수 있어서 그게 저한테 간접적으로 되게 중요한 체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안산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그럼요. 네. 그전에는 좀 멀고도 가까운 동네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네.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친숙해진 느낌이 있고요. 네. 제가 사실은 또 이 공동체 라디오 활동을 하면서 네. 단원 FM을 통해서 네. 되게 또 중요한 자극과 영감을 받기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뭐였냐면은 네. 그 재난안전 방송을 네. 다국어로 이제 다국어로 이제 네, 했죠. 예, 네. 영상을 만들어서 네. 단원 FM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 네. 배포가 됐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사실은 반월시아 공단에 네. 이주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사실 엄두도 못 냈거든요. 네. 이주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말 걸기를 할 수 있을까에 네. 대해서 엄두를 못 냈는데 이제 단원 FM이 이렇게 영상도 만들어서 특히 재난이나 위험이 도래했을 때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기 쉽게 네.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런 거를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뭔가 약간 반성도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재난안전 방송이라고 하는 게 네. 아주 뭐 엄청 대단한 걸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주민들에게 네. 자기 언어로 된 네. 여러 가지 기초적인 정보들을 네. 그
그분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알 권리를 네. 충족시켜주는 방송이었던 거죠. 네. 그런 게 지금 한국 사회에 많이 부족했던 거고 네. 마찬가지로 일하면서도 여러 네. 가지 재난 상황과 마찬가지로 네. 위험한 요소들이 일터 곳곳에 네. 있을 텐데 네. 그 위험한 정보에 대해서 알 권리를 보장토록 하는 것이 네. 지금 월담 노조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네. 깊게 새기는 네.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서 네.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저희 또 월담 노조에게는 네. 중요한 자극과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쯤 되니까 공동체 라디오가 뭔지 느껴지시나요? 아 공동체 라디오 네. 공동체 라디오 이명현이 보는 공동체 라디오란?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 라디오는 네. 뭐 지역에 있는 여러 공동체 성원들의 목소리를 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네. 잘 담아내는 네. 것이 공동체 라디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단원 FM은 그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음. 확실히 레거시 미디어하고는 구분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턱이 낮다 보니까 누구나 진행할 수 있고 누구나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 게 있죠. 그럼요. 뭘 금지하고 있습니까? 차별적인 언어를 네. 사용해서는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표현 이런 네. 것도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많은 이제 라디오 제작 교육에서 저희가 그걸 강조하고 있긴 한데 네. 얼마나 다들 인식하고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하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공동체 라디오 시작할 때만 해도 이주민 방송을 하다 와서 뭐 그렇지 마을 미디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여기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30개나 넘는 프로그램을 돈도 안 주는데 와가지고 돈까지 내고 회비도 내고 기부금도 내면서 할 일인가라고 했는데 사실 왜 다들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또 노력을 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매체가 사실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없죠. 예, 네. 자기들이 필요할 때 찾아와서 조금 취재해가 할 수는 있지만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공동체 라디오는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되겠다 싶기도 하고 저는 사무국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 많은 사람들이 안산에 살았다니 이게 제일 놀라워요. 이 인기 많은 사람들,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안산에 존재했구나. 근데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또 숨겨져 있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맨날 중앙을 향해 이야기하다가 저도요. 지역에서 함께 이야기 나눈다는 게 왜 중요한지 새삼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가 제가 또 세뇌시키고 있네요. 이명현 선생님. 아닙니다. 저도 네.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네. 여쭤볼게요. 그동안 진행하시면서 좋았던 점? 음. 내가 진짜 단원 FM 이러면 안 돼 하고 아쉬웠던 점? 아, 네, 하나씩 뭐 얘기해 주시죠. 좋았던 점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공동체 라디오 제가 진행하는 방송은 이제 노동 문제를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방송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사실 방송 준비를 하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저에게도 사실 성장의 기회가 됐던 예.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예. 큰 배움이었고 이 방송이 아니었으면 이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정말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뭐 특정 방송을 거론하기보다는 네. 저는 여러 방송을 들으면서 네. 저는 저의 음악 세계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자부해 왔는데 네. 다른 진행자분의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노래도 있어? 라고 아, 하면서 정말 예. 새로운 노래를 많이 득템했습니다. 예,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저에게는 네. 또 음악적으로도 제가 더 다양한 세계관을 알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여서 네. 너무 좀 개인적인 뭔가 배움의 기회, 성장의 기회에 네.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게 굉장히 좋았고요.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은 뭐 사실 뭐 저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단원 FM의 모든 성원들이 사무국과 그다음에 방송 활동가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네. 어떻게 하면 단원 FM을 더 잘 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네. 항상 숙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뭐 이게 지금 뭐 저희가 무슨 그 공중파 라디오처럼 청취율 조사를 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 할 방법도 없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그 너튜브를 통해서 네. 조회수가 나오는 게 뭔가 사람들이 이만큼 관심을 갖는구나라는 걸 네. 알 수 있는 네. 뭐 지표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계속 갈수록 떨어져요. 그래서 청취율이 그래서 네. 이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네. 이거를 뭐 여기저기다가 도배를 하면 그러니까 네. 온라인 소통방에 도배를 하면 되는 문제인가?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안산 시민에게 어떻게 더 알릴까 저희도 고민이고 특히 네. 이 공단 안의 노동자들에게 무엇을 드려야 듣게 할 수 있을까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전단지 나눌 때 네. 단원 FM 기재해 주셔서 너무 홍보해 주셔서 진짜 월담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도 필요한 일이니까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제 뭐 단원 FM에 바라는 점 아까 아쉬웠던 점 그 점이랑 뭐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홍보를 더 열심히 해라. 네. 또 있을까요? 단원 FM에 네. 바라는 바요. 네. 글쎄요. 지금 저는 사실은 뭐 단원 FM이 뭐가 뭐 모자라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돈이 모자라다. 그거밖에 안 떠올라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다들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네. 상황에서 그 공식 개국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재정적인 뭐 이런 에너지를 많이 쏟아 부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 라디오가 얼마나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들 고군분투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 부족한 재정적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이건 사실은 지금 그 사무국을 포함해서 방송 활동가들도 고민해야겠지만 우리 이 방송의 이 매체의 중요함을 또 알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또 후원도 해주시고 주변에 이 방송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는 것이 지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씩 더디더라도 분명히 이제 아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건 제가 나가 보면 알게 됩니다. 네. 알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생겨서 이제 저도 이제 안산에서 얼굴 들고 다닐 때 조심해야 한다. 저의 행동 거지가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아직도 여전히 잘 몰라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독자 수가 꽤 늘었어요. 처음에 비하면. 그러게요.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계에서는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다. 네, 구독자 수가 그런 거에 조금 자부심을 네.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싶고요. 이제 방송은 참 희한한 게 그런 게 있어.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선생님의 방송을 들었는데 그게 저한테 울림을 줄 때가 있고 또 누군가는 그 방송을 듣고 우리 같이 뭔가 협업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스카우트 해가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요. 그리고 저희가 또 스카우트 해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마 공동체 라디오 또 이렇게 앞으로 지금까지 3년 앞으로 더 3년을 나아가면 더 저희 단원 FM이 훨씬 더 좀 발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이제 조용신 변호사님과 네. 이미식 대표님이 안 오셔서 이제 못 오신 거죠. 제가 초대도 안 했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그런데 우리 얼땀이 노동이 수다 수고하신 두 분에게 감사의 인사도 좀 전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시죠. 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라고 하면은 아직 반도 못 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월담의 노동의 수다 방송에도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대본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노동이라는 문제를 너무 가볍게 즉흥적으로 다룰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약간 좀 왜곡됨이 없이 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장 바라는 건 그런 겁니다. 뭐 공중파 라디오 방송처럼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청취자의 신청곡을 받아서 그 노래를 틀고 그러면요 별로 할 게 없겠더라고요.
그런 방송이 되는 게 저의 소박한 목표이고요. 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거 네. 뭐 놓치지 않고 네.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면서 네. 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가 사연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모든 진행자들이 바라는 네. 가장 큰 소망인데 사실 라이브로 진행하시는 그 테마가 있는 음악 서동호 선생님은 네. 사연을 받으시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부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단하신 거죠. 네, 사실. 라이브를 2시간 하는 것도 힘든데 그 사연을 또 읽으시면서 하시는데 그것도 호응이 모자르다며 투덜대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방송 진행자들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연을 받고 사연에 대한 또 답을 같이 찾아보고 그래서 노동에 대해서 자신의 일터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월담에 노동이 있으다로 사연을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만나는 2주의 안산에서는요. 이렇게 초대 손님을 모시고 또 그때그때 이 안산에서 벌어지는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도 청취해 주시고 좀 사연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예, 저 진행의 정혜실이었고요. 우리 초대 손님의 월담의 노동이 수다 임효원 진행자셨습니다. 여기는 단원 FM 공동체 라디오 88.7MHz입니다. 유튜브 채널 단원 FM과 앱에서 공동체 라디오 다운받으셔서 단원 F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듣기도 가능합니다.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앱을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기의 아하 누가 그렇게 들으면서 여러분과 헤어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세요. 하루가 푸른 하늘 보여주면 좋겠네. 하루가 은하수도 보여주면 좋겠네. 구름 속에 가리운 눈 애당초 없는 하루가 그렇게 보여주면 좋겠네. 하루가 나의 손을 잡아주면 좋겠네. 내가 너의 손을 잡았으면 좋겠네. 높이 높이 두터운 벽 가로놓여 있으니 하루가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네. 내가 저 들판에 풀잎 피면 좋겠네. 내가 시냇가에 돌멩이면 좋겠네. 하늘 아래 저 들판에 부는 바람 속에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